안녕하세요. 해외의 다양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화 장창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아들이 한국인 여자와 결혼하며 한국으로 건너가 살게 되면서 알게 된 한국에 대해 달라진 마음을 갖게 된 스웨덴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정보도 없는 나라에 간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었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 한국을 다시 보게 되고 한국에 대한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스웨덴 부모님께서 맞이하신 특별한 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소중한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일 텐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이 바다 건너 무려 16시간이나 비행시간이 필요한 먼 나라로 가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였을 때 과연 이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땠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부모님이 한국을 또 다른 가족의 나라로 맞이하시게 된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스웨덴에서 태어나고 자란 앤더스와 마리아입니다. 스웨덴은 눈이 자주 오고 푸르른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기도 스웨덴을 상징하기 위해 흰색과 파란색을 혼합하여 만들어졌죠. 스웨덴은 냉대기후에서 잘 자라는 침엽수와 벽돌을 이용해 추위에 대비한 한국과 비교하자면 단독주택 같은 빌라에서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이 15층 정도 될까 싶어요. 또한 발명의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GDP의 약 3%를 영국의 발비에 사용하는 높은 비율을 가진 만큼 창의성 교육을 중점으로 아이들의 교육도 흥미를 유발시키며 창작을 즐기는 여유와 기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남녀 평등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라는 기사도 날 정도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기도 하죠. 요즘 많은 젊은 남녀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인으로서 같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기면 결혼을 하거나 그냥 그대로 살기도 합니다. 아이만 데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스웨덴에선 혼전 동거를 하는 것은 사실상 결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집니다. 동거인에게는 결혼한 배우자와 같은 권리가 주어지지요. 스웨덴에선 결혼을 하게 되면 최소한 2명의 증인의 입회하에 교회에 가서 하는 교회결혼과 법원 판사나 위원회가 임명한 시민결혼 집행이 주례가 되어 결혼식을 올리는 시민결혼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동거를 통해 사실혼을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각자의 개성과 개인 공간을 중요시하고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예민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연애와 결혼뿐 아니라 생활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스웨덴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주택을 소유하거나 렌트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의 문화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지요. 저희 부부와 저의 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 생활은 영화에서나 접해보던 거주 형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제 아들이 한국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부의 충격은 2배로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스웨덴에 살고 있어서 당연히 스웨덴인일 줄 알았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한국인이었다는 점이 충격이었고 그 다음은 그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며 보여준 사진이 영화에서만 봐오던 바로 그 아파트였다는 점이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살다니요.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기숙학교조차 한번 보낸 적 없는데 아들을 그런 좁고 불편한 공간에 밀어넣으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어쩌겠나요.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한 제 아들의 마음은 확고했고 저희 부부는 아들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결혼 후 며느리와 함께 한국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일이 바빠 아들의 결혼식 이후에 한국에 가볼 일이 없었던 저희 부부는 아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 한켠이 불안과 걱정으로 초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야 저희 부부는 비로소 아들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가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으로 새 아파트를 사게 되었다며 초대를 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가족이 된 나라이며 새로운 나라로 떠나는 것은 늘 기대되는 일이었지만 한 번도 와본 적 없던 그동안 잘 모르던 나라이기도 해서 겁도 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저의 머릿속 편견은 제가 한국 땅에 발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던 것은 멋지고 현대적인 공항시설이었어요. 공항 내의 모든 가게들은 깔끔하고 멋진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었고 곳곳에 놓인 키오스크 등 놀랍도록 발전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감탄하고 있던 저희 부부는 곧바로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 그들의 집을 향해 차를 타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차를 타고 가며 창문으로 보이는 이국적인 풍경들을 보며 연신 감탄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산과 물이 많은 나라여서 어쩌면 공항과 같은 공공시설만 발전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죠. 이윽고 저는 그토록 걱정하던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웬걸 제가 상상해온 것과는 다르게 아파트의 입구부터가 매우 예술적이고 웅장하더군요. 가드가 지키고 있는 든든한 정문을 지나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하나의 작은 마을인 것처럼 곳곳에는 작은 연못과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조경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지상을 지나 지하로 들어가 차를 주차하고 내리자 이번에는 아파트 지하에서부터 집까지 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과 멋진 자연 경관, 그리고 기술력의 조합이란. 그렇게 감탄하며 집에 들어선 저희 부부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쾌적한 집을 둘러보며 드디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스웨덴에서 저희 부부가 아들과 함께 살았던 단독 빌라보다도 훨씬 더 크고 편안하더군요. 추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몹시 따뜻하기에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더니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 난방이라며 아들 부부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이 뭔지 이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따뜻하게 하며 겨울을 보내는 스웨덴과는 다르게 이곳 한국에서는 방바닥에 따뜻한 물이 도는 파이프를 깔아 집 전체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이것은 무려 수백 년 전부터 조상님들이 해오시던 문화라던가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한국만 하고 있었던 건지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엄청 큰 팁이며 스웨덴의 일반적인 일자형 냉장고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양문형 냉장고 따뜻한 온기가 도는 변기 커버며 집 내부 또한 모던하고 고급진 모습에 넛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따뜻한 집안을 돌며 방을 구경한 저희 부부는 문득 이 아파트는 새로 지어서 주변에 아직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것인지 아들 부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만큼 당연히 주변 집들의 소리가 들려야 맞는 것인데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아파트는 이렇게 방음시설을 갖추어 짓는다고 말하면서 말이지요. 한국인은 참 지혜로운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딱 붙어 사는 아파트라는 시설을 지으면서 더욱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을 터득했다니. 이제야 왜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괴로워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 구경을 마친 저희 부부는 오랜 비행 시간으로 피로하여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희 부부는 따뜻한 온돌에서 잔 덕분인지 침대가 아니었어도 푹 자고 일어났고 몸이 너무 개운했습니다. 푹 자고 일어난 덕분인지 관광을 나서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희를 위해 서울 관광을 해주기로 하였고 저희는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어제와 또 다른 풍경들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 있는 시내 한가운데에 전통적 건물과 자연환경이 함께하다니. 따뜻하고 겸손하며 친절한 한국 사람들, 다양하고 맛있었던 한국의 음식들. 음식이 나오기 전 와인이나 맥주 등을 마시며 기다려야 하는 스웨덴과 달리 음료 주문을 꼭 하지 않아도 되었던 점. 주문도 하기 전에 몇 가지 음식이 바로 나와서 먹을 수 있다는 점들도 신기했습니다. 그중 조리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들 부부가 어디선가 따뜻한 국물이 있는 누드를 가져와 주어. 일렁이는 물결에 비친 고급스러운 건물들이 내뿜는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자연을 느끼며 한강에서 먹었던 라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국인이든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아직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꼭 한강에 데려와서 이 한강 라면을 먹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강 라면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전 세계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한강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먹고는 다시 편안하고 따뜻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간의 여행을 마친 후 한국에서의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 아들 부부와 저희 부부는 치킨에 맥주도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왠지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밖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밤은 네온사인과 자동차 불빛들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소리만큼은 고요하고도 잔잔하였습니다. 평화롭고 배려 깊은 주민들이 조용히 밤길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아들이 어떻게 한국에 그렇게 쉽게 적응하며 한국을 사랑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친절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한국 여행이 끝낸 저희 부부는 또 다른 여정을 기약하며 아쉽게 스웨덴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만 언제나 한국 여행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아들의 확신과 한국에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죠. 제 자식을 따스하게 품어준 한국의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환경을 가진 두 나라의 사이에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저의 가족의 나라 한국 그립습니다 라고 하신 스웨덴 부모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이 사연의 주인공인 스웨덴 부모님께서 뜨거운 한국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감동화 장창이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